상나라가 동북 지역에서 기원했고 유아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 중원으로 남하하여 그곳에서 상나라를 건국했다는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나라와 하가점 하층 문화를 연계해서 두 문화를 비교하며 선후 관계라든지 그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대한 고조선을 꿈꾸는 분이시라면 이런 주장들에 대해 더욱 솔깃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한국 고대사에 큰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도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지도 또 모르겠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주장들이 진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상나라가 현재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갑골문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보자면 이 같은 주장은 우리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즉 갑골문의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한글의 어순인 주어, 목적어, 동사와는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만약 상나라 문명이 유아 문명으로부터 기원했다면 역으로 추론하여 유아 문명을 이루면 살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과는 전혀 무관한 중원의 민족으로 단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학자들은 자국 중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부산현 소병기 곽대순 등이 하고 있는 주장들도 우리 입장에서는 늘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문명과 예맥이라는 책을 쓰신 문한식 교수님도 대체로 이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상나라와 관련되어서는 책의 3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목은 바로 유아문명의 확산과 그 여파입니다. 물론 이와 상반되는 다른 주장들도 함께 다루고 있어 학자적 객관성을 갖고자 노력하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의 글은 문한식 교수가 쓰신 유아문명과 예맥에 나오는 글입니다. 은어 발굴을 지휘했던 부사녀는 상은 동북에서 와서 흥했으며 상이 망하자 다시 그들은 원양인 동북으로 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소병기 역시 상의 선대가 장성, 부근의 연산부터 북쪽의 백산 흑수백 두산과 흑수 일대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은어에서 조사된 유물 중에는 하가점 하층 문화와 유사한 면모를 보이는 출토품도 적지 않다. 이를 토대로 하여 상대 청동기 문양의 원류를 하가점 하층 문화의 채도로 보기도 한다. 은어에서 발굴된 중소규모의 귀족,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 역시 황하중 하류에서 거주하던 한족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은어 유적의 인골은 북아시아와 동아시아 사람들이 혼합된 동북방 인종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상은 하주진의 역법과는 달리 을력을 사용하였으며 옷 색깔 등에서 흰색을 좋아하였다. 그 외에 상족은 동북방향을 숭상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상의 을력 사용과 동북방향을 숭상하는 생활 방식은 중원인과는 차이를 보인다. 상족이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성행한 하가점 하층 문화와 모종의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다른 주장들도 함께 언급하시며 쉽게 단정하는 태도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글이 상의 기원과 종족갈래라는 편의 끝부분임을 감안한다면 결론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자가 책에서 다른 주장이라고 제시하는 글들입니다. 상의 건국 세력을 산동과 강소 일대에서 악성 문화를 영위한 집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중원의 첫 국가였던 하와 대립한 이를 상족 및 산동 방면에서 악성 문화를 영위한 집단의 연합체로 이해한다. 이 주장은 서울대 이성규 교수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나라와 유아 문명을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나라를 동의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우리 민족과 상나라 간에 어떤 관련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일말의 미련을 남기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다른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사실 상을 건국한 집단은 중원 지역의 토착 집단이 아니라 외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 상의 원주지는 문헌을 통해 볼 때 박이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하남성 정주 상성과 언사 상성 등으로 추정한다. 그 외에 하북성 장하 혹은 북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주장은 그래도 좀 평범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거기에 맞추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아래의 줄을 참고 한다면 반론 또한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이 아래의 각주입니다. 한편 서구학계는 단대 공정이 문헌자료, 청동기 명문 등의 자료를 다룬 방식,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 등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물론 고대사를 연구함에 있어 쉽게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방식입니다. 더욱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인류의 과거사를 재단하려 시도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대가 연구하고 있는 만큼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상대가 중국이라면 더욱 의심하고 조심해야죠. 또 다른 책에서도 상나라와 동이 문명을 함께 연계해서 연구하고 또 주장하고 있어 참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의 글은 이기훈 선생이 쓰신 동이안 국사에 나오는 글입니다. 상나라 사람들이 남방계 사람들이 아닌 북방 동이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 공인되었고 고고학적으도 상나라 은나라 수도였던 은어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사람 유고를 분석해 볼 때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고고학 분야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제 선생은 1896년부터 1979년까지 그의 책안양에서 상나라 마지막 수도 은어에서 출토된 다량의 순장 주인이 사망할 때 주변에서 그를 섬기던 사람들을 산채로 함께 묻는 풍습 유고를 분석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분류 두개골이 고전적인 몽고 유형 인종이며 브라야트 몽골인 접국 사람들과 유사함 39지배족. 제2분류 두개골이 태평양 유형의 흑인종으로 파푸아인들과 유사함 34구피지배족. 제3분류 두개골이 코카서스 인종 유럽 인종으로 영국인과 유사함 2구피지배족. 제4분류 두개골이 에스키모 인종임 즉 체구가 큰 몽고 인종에 속하는 북극계 유형 59지배족. 제5분류 두개골 유형을 측정할 수 없는 유형 38구. 이제 선생은 위에서 남방계에 속하는 제2분류 유럽계에 속하는 제3분류 사람들을 모두 상나라 사람의 적피지배 민족으로 보았으며 상나라 사람들을 대표할 수 없다고 역사적 근거를 들어 분석했다. 즉 상나라는 북방 몽골과 만주 지역에서 남하한 사람들이 지배하던 나라였던 것이다. 간단하게 논평하자면 가장 적게 순장된 사람들이 지배계급 아닌가요? 즉 제3부류 코카서스 인종에 속한 사람들이 지배계층일 수도 있겠죠. 상나라가 남긴 갑골무늬 어순이 인도 유럽어족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상나라 사람들을 코카서스 인종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알 수 없죠. 물론 순장된 사람들의 의복이나 장신구 등으로 그 지위를 추정해 볼 수 있었겠지만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군요.